만성기침의 새로운 임상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만성기침 환자의 원인 질환을 진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 라이노사이너사이티스, 코프 베리엔트 에스마, 에오조노필릭 브론카이티스, 리플럭스 디지즈 등 원인 질환을 추정한 다음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하였는데요. 최근 진료 지침에서는 기침 과민성을 유발한 요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이유는 만성기침을 단순히 다른 질환의 결과 증상이 아니라 기침 반사의 과민성에 기인하는 독자적인 질병 또는 임상증후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병태 생리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기침 반사의 과민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침 반사의 과민성이 있는 분에게 자극을 줘서 만성기침을 유발하게 되는 치료 대상 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만성기침의 치료 대상 요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법으로는 기존 진료 지침과 마찬가지로 병력 청취, 신체 검진, 단순 흉부 X선 촬영이 중요하고요. 폐기능 검사도 천식과 COPD 등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감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요인이 시사될 경우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사 또는 치료를 시행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만성 난치성 기침을 유발하는 세 가지 메인 패소피지올로지로는 첫 번째 후두 과민성 라린지얼 하이퍼센시티비티, 두 번째 기침 과민증 하이퍼투시아, 세 번째 모의자극 기침 알로투시아 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경병적 통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침 조절 치료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제인 1세대 항히스타민제와 네잘 디컨제스턴트, 인트라네잘 콜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콜티코스테로이드 이나일러 또는 류코트리엔 안타고니스트 또는 PPI 제제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치료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만성적인 기침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뉴로모듈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기침 신경 조절 약물로 제시된 것은 몰핀과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아미틀린틸린 등이 있습니다. 후각, 미각 소실의 유병률과 기간,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일부는 다른 증상이 없이 후각, 미각 소실만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존 국내 보고로는 전체 확진자의 15%에서 후각, 미각 소실을 경험하였고 여성과 젊은 층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지속시간의 중간값은 약 일주일 정도인데 대부분 3주 안에 소실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 환자의 일부 또는 상당수가 후각, 미각 소실을 경험함에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후각 소실 환자를 봤을 때 접근법을 제시한 가이드라인들이 몇몇 나라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후각 소실 환자의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던 것은 국소적인 코 질환들 또는 전신적으로 코의 염증이나 부종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었는데요. 그와 함께 파킨슨병 같이 뉴로디제너티브 디지즈들도 후각 소실을 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이런 전통적인 원인과 함께 코비드-19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코비드-19에 따른 후각 소실을 경험하는 환자를 위한 조언으로 후각 훈련 정보를 권고하였는데 후각 훈련 정보는 이 표시된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각 훈련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고 후각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 음식류가 상한 냄새를 맡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용기간 날짜를 잘 확인하라고 권고하였고 역시 냄새를 잘 못 받는 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잘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라 라고도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후각상실 환자 10명 중 9명은 4주 이내에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환자만 검사 의뢰 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렇게 후각 소실 환자를 만났을 경우에는요, 코 막힘이나 코의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국소적인 질환을 먼저 확인해 보되 항상 코로나19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적인 비강 내 질환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인트라나잘 코티코스테로이드 또는 ENT,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후각 소실이 발생하게 되는 기전은 현재 연구 중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코비드 바이러스가 내잘 캐비티에 있는 너브 셀에 직접적으로 감염이 되고 이뮤 시스템이 이것을 발견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에 따라서 이 너브 셀들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코비드-19 감염 환자의 후각 소실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커먼 콜드의 치료의 에비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패밀리 피지션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몇 가지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타미노펜은 성인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티히스타민 플러스 내잘 디컨제스턴트가 그래도 전통적으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트라내잘 옥시메타졸린처럼 비강 내 국소 충혈 제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장기간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고요. 락토바실루스 제제 같은 경우에는 노인에서 커먼 콜드의 기간을 약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 RCT 결과가 있었습니다. 성인에서 커먼 콜드에 효과가 없었던 치료로는 항생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단독 치료, 진해제, 코데인, 인트라네잘 코티코스테로이드,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등이 있었습니다. 칠드런, 아이에서 커먼 콜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는 아세틸시스테인, 진통제, 꿀, 내잘 셀라인 이리게이션, 비타민 C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로는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단독 치료,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와 내잘 디컨센티즈 복합제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트라내잘 코티코스테로이드도 효과가 없었고 프레드니솔론도 효과가 없었고 비타민 D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